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아 과학 교육을 앞으로 이번 학기 동안 진행하게 될 심향분입니다. 이번에는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렇게 목소리로 여러분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2주 동안 잘 우리가 건강에 있다가 2주 후에 만나게 되면 그때 또 반갑게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번 학기는 어떤 과정으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우리 유아 과학교육이라는 교과목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과학교육이라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교육하는 과목일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제일 먼저 유아들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로 하는 것일까? 우리가 교사로서 유아들의 어떤 발달을 지원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를 필요로 하는 영역일까라고 봤을 때 유아들은 기본적으로 과학적 어떤 탐구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요 시기에 이 탐구 능력을 발달을 잘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우리 교사들은 이 부분을 이제 신중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예비 유아 교사로서 우리들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동안에는 유아들의 이런 과학적 탐구 능력을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러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어떤 정보도 중요하겠지만 이 시간 동안에는 이론적인 고찰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을 우리가 쌓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관찰 능력, 관찰부터 모든 것은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찰을 하고 관찰한 대상을 분석하고 탐색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통 과학 교육에서는 많은 경우 실험을 하게 되겠지요. 그러나 이제 유아를 대상으로 할 때는 모든 것이 실험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면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능력을 키워주는데 정말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수업 시간 동안에는 물론 다른 어떤 자연적인 관찰과 실험을 하는 것도 있겠으나 가장 기본적인 탐구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림책을 활용한 토론을 하는 시간을 이 시간 동안에 함께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림책이냐 라고 봤을 때 유아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림책인데, 그림책은 하나의 문학으로서 언어 능력을 키우는 매체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어떤 이야기로서 접하는 그림책 속에서도 유아들의 그런 관찰 능력, 분석 능력이 요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림책 안에는 과연 유아들의 이런 과학 탐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요소들이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자세히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소집단으로 토론 수업을 진행하는 가운데서 진행이 될 건데, 이렇게 분석적으로 그림책을 읽는 과정은 바로 우리가 예비교사로서 그런 탐색 능력, 분석 능력, 비판 능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사고하는 방식을 과학은 실험이야, 문학은 책이야 라는 아주 전형적인 매칭이 아니라 문학적인 언어적인 것에서도 수리적인 과학적인 교육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즉 통합교육이라는 거거든요.
통합교육을 위한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는 과학교육을 함에 있어서 문학적인 재료를 활용해서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진행을 해보자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수업은 상반기에 크게 우리가 3시간 수업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한 2시간 정도는 우리 교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는다면 나중에 1시간 후반에 있는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을 같이 책도 읽고 토론하고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방적인 강의 수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토론 수업도 함께 병행을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매체를 바탕으로 영유아들에게 과연 적절한 과학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 무엇일까? 우리가 스스로 계획해보고 실행한 결과를 한번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인데요. 그래서 다음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이제 창지사에서 나온 유아과학교육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교재는 유아 수준에서 유아들에게 필요로 하는 과학교육이란 무엇인지, 과학교육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과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교재와 더불어서 또 그림책도 같이 수업 시간에 제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서서도 물론 이야기를 했는데 수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먼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교재가 먼저겠죠. 교재를 통해서 이론적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이론적인 것을 좀 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해했는가라는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그림책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책을 그냥 이야기를 이해하는 줄거리를 파악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래서 분석적으로 좀 더 분석적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석적 읽기라는 것은 교사의 어떤 이제 탐색 능력 그리고 언어적인 소통 능력을 키워주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능력,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에는 그림책을 함께 읽고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끝난 이후에 우리 이런 과학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가를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분을 초청해서 그분은 실제 현장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어떠한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실제적인 경험을 듣고 그거를 바탕으로 또 우리는 또 어떤 방식으로 유아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실제 그 선생님의 가이드에 따라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도 유아를 대상으로 한번 프로그램을 계획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프로그램을 계획해보고 그 결과를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론적인 것, 토론, 전문가의 만남,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해보고 같이 발표해보는 전반적으로 강의와 토론과 발표라는 방식이 혼합되어 있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먼저 출석이 먼저 20% 들어갈 거고요.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간고사 30, 기말평가 30, 그리고 과제가 10, 그리고
그리고 수업 중에 우리가 여러 이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할 건데 그런 수업 중 활동 시 그래서 전체를 100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시험은 중간고사 한 번으로 할 거고 기말 평가는 유아들에게 실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해 보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 본다면 중간고사는 8주차에 진행을 할 겁니다. 8주차에 지필고사의 형태로 실시를 할 건데 유형은 서술식이에요. 단답식, 객관식이 아니라 문제가 한 3문항 정도를 내려고 해요. 3문항 정도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서술식으로 내는 이유는 우리 현장에서 부모님과 대할 때, 아이들과 대할 때, 교사들끼리 대할 때 우린 단답식으로 어떤 정보를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현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나의 언어로 서술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언어의 방식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적인 언어를 필요로 한다라는 면에서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야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갔을 때 필요로 한 능력이 발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의 방식은 단답식이나 객관식이 아니라 서술식으로 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는 여기서 기말고사가 아니라 기말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것처럼 기말은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할 건데, 즉 유아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거 수업 중에 같이 할 거예요.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교구도 같이 만들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실제 아이들한테 한번 실행을 해봤더니 어떤 부분이 내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나왔다거나 뭐 좋게 나왔다거나 내가 예측하지 못한 아이들의 어떤 반응을 살폈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같이 공유하는 그래서 발표해 보는 것이 기말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중간고사 30, 기말 프로젝트 30. 기말 프로젝트는 약 10주차 이후부터 같이 주제를 잡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지를 같이 의논을 하면서 준비해 나갈 겁니다. 다만 누구를 대상으로 유아가 한 명이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아에게 내가 계획한 것을 실행할 것인가 라는 거를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 어린이를 유아를 대상으로 해도 좋고 내 조카를 해도 좋고 혹은 유치원이나 이런 봉사를 나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도 좋고 형식이나 아이들의 규모나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한 명이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번 내가 계획한 것을 실행해 본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한번 계획해보고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기말 프로젝트 평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과제가 있거든요. 이건 한 6주차, 9주차 때 제출을 하면 될 것인데요. 책을 우리가 중간에 그림책을 같이 토론도 하고 같이 읽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책을 분석하는 그런 것이 과제로 나가게 될 텐데, 근데 과학교육을 하기 위한 그렇게 기획된 도서가 아니라 문학적으로나 예술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우리 좋은 그림책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일상 속에서 읽는 이야기 그림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 그림책 속에서 과학적인 그걸 읽어내기 위해서는 유아들에게 과학적인 탐구 능력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떠한 부분이 유아의 이런 탐색 능력이라든가 이런 과학적인 어떤 요소가 필요로 하는지 그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과제거든요. 이제 이걸 분석할 대상은 내가 여러분들에 제시를 할 거예요. 한 20권, 뭐 20권, 뭐 이제 몇 권을 제시를 할 거고 그 중에서 여러분은 5권을 선정을 해서 그 5권을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과제로서 제시를 하면 되겠어요. 표지, 그리고 도서에 대한 어떤 정보, 그리고 책의 간략 소개, 요거는 한두 줄이면 돼요. 이 책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책에는 어떠한 과학적인 요소가 있다. 이 과학적인 요소는 우리가 수업 중에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적인 요소가 어떠한 것이 담겨져 있고 그 요소가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이게 글로 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림으로 묘사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여기다 분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유아들과 함께 과학교육 프로그램에 적용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 책을 가지고 실험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이 책을 가지고 어떤 도입 부분을 쓸 수도 있겠고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겠죠. 그 책에 따라서 적절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여기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몇 권? 5권. 5권을 선정을 해서 꼭 표로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보기 편하라고 여기서는 지금 표의 형태로 제시를 해줬는데 표가 아니라 그냥 기술의 방식이어도 괜찮습니다. 혹은 이 표에 나는 넣는 게 편하다라고 하면 표에다가 넣어도 좋고요. 형식은 자유로 하고 분량은 뭐 한 페이지가 됐건 2페이지가 됐건 자유입니다. 이건 제한이 없어요. 그렇다고 책 한 권을 가지고 뭐 10페이지 아마 그렇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분석한 내용들을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끔 기술하면 되겠습니다. 5권 정도를 분석을 해서 9주차 때 우리 중간고사 보고 그 다음 주에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 프로젝트는 실제적으로 과학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 많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학을 하면 모든 게 다 실험이고 그 실험을 해보자 라고 하면 화산 폭발 실험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는 유아들에게 적절하지 못한 그런 실험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는데 그것이 유아의 연령에 적절한 내용이어야 되죠. 유아의 발달상 추상적인 어떤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추상적인 것에 대한 실험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유아의 발달 수준에 맞는 맞아야 또 유아들이 흥미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단순히 뭐 우와 신기해서 관심을 갖는 것과 유아의 발달에 적절해서 정말 어떤 실험이 진행되는 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유아의 연령에 맞는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보고 그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유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설명으로서 어떤 수업이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유아들은 꼭 보고 듣고 만지는 실제적인 구체적이면서 실제 내가 체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경우 어떤 교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구도 같이 수업 중에 제작을 하고 이거를 유아들한테 실행을 해보고 실행한 결과를 한번 발표해보는 그 시간이 바로 기말 프로젝트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프로젝트까지 하면 그게 바로 30% 여기가 반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수업을 앞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수업의 진행 과정, 그리고 수업 교재, 그리고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제는 무엇이고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했지만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들은 거를 보고 듣고
하지만 이해가 안 간다. 과제적인 부분 혹은 시험적인 부분 혹은 평가적인 부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여러분의 과제방에 파일을 하나 올려놨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 내가 궁금한 거 혹은 이 수업 시간에 뭘 했으면 좋겠다. 혹은 내가 실제 유아들과 함께 주말 뭐 수업을 하고 있다거나 했을 때 아이들과 무언가를 하는데 참 이해가 안 되는 아이들의 행동에 반응이 있다라는 거라든가 그래서 혹은 이 수업 중에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뭐 궁금한 거 혹은 기대되는 거 뭐 혹은 앞으로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 등등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했으면 좋겠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적어서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그 적은 거를 수합을 해서 이 수업 시간 동안에 반영을 가능하면 모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소그룹으로 토론도 한다고 하는데 그 토론의 어떤 집단은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은 여기다가 기술을 해서 제출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에 보면은 뒷부분 보면은 요거에 대한 질문 말고 또 다른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과학교육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학이라고 했어요. 과학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과연 무엇이 떠오를까? 과학이란 뭘까? 뭐 과학은 실험이에요. 과학은 뭐 우주 과학이에요. 뭐 지학, 물리 이런 교과목이 생각이 나요. 라고도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무엇이다 라는 것을 한번 채워보시고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기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과학에 대해서 갖고 있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그 선입견에서 오는 뭔가 이제 과중한 부담감 때문에 이 과학이라는 교과목을 접근하는 데서 굉장히 부담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담은 결국은 유아들에게 수업을 하는데 굉장히 마이너스적인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나는 지금까지 과학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되돌아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평소 나는 과학은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기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드리는데요. 자, 무엇이 보이셔요? 다들 무엇이 보이나요? 뭐 이거를 보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사과. 이거는 사과예요. 빨개요. 점박이도 있네요. 뭐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나뭇가지의 나뭇잎은 초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이거는 좀 상큼하고 맛있어요. 아삭 소리가 나요. 라는 자기의 경험담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이미지를 보고 나는 무엇이 보인다 혹은 무엇이 떠오른다 뭐 이야기책이 떠오를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는 순간 눈에 보이는 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과제방에 있는 파일에는 여러분 수업 중에 궁금했던 거, 궁금한 거, 모르겠던 거, 요구할 만한 문항에 대해서 적는 거 밑으로 과연 과학이란 무엇일까? 라는 앞서 질문 던졌던 것에 대한 답변 이후에 이 이미지를 보고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발견한 거 빠르게 써도 좋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하면 더 어렵거든요. 생각하지 말고 보고 약 5분 동안 제한 시간을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분을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거를 써도 좋고 항목은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개도 괜찮습니다. 보이는 거, 생각나는 거, 떠오르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뭐
만유인력, 뉴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사과를 보는 순간 뉴턴이 떠오른다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기술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쓴 거는 수업 시간에 우리가 2주 뒤에 수업 시간 만날 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 것, 앞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과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으로서 이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